먼저 첫 번째 순서로 교육부의 이상범 미래교육 전략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미래교육 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잠시만요. 네, 교육부가 2주 전에 1월 27일에 발표했던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산업 현장, 또 학계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저희 교육부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공급 기업의 수가 19년부터 21년 사이에 4.5배가 증가하였고요. 또 데이터 공급 기업의 수도 2.9배 증가하였습니다. AI, 또 AR, VR 등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도 25년까지 5.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디지털 경쟁력도 세계 8위 수준이고요. 또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 지수도 세계 7위에 해당할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온비아에 따르면 5G 네트워크 평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이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에듀테크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인공지능 활용을 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지난해 말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수학, 영어, 독서교육 등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고려대학의 AI 선배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도, 또 수강 과목 선택, 비교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데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도 K-에듀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활용은 교육적으로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1년에 점검한 결과 학업성 지도 향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였고요. 또 인도, 또 미국, 스탠포드 대학 등의 연구에서도 보면 학습이나 정서, 태도, 사회성 향상 등의 인공지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공지능 교육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20회 정도 학교와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현장에서는 대체로 몇 가지 공통된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가르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재나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교사 대상 심화 연수나 또 일반 교원의 융합교육 능력, 또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좀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 현장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시설 개선,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 등 기반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의외로 인문적 소양이나 윤리 등 기초 교양 교육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표와 같이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민 AI 이해 확산 및 AI 기반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 또 AI를 활용한 교육의 혁신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또 개발, 활용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마지막으로 법, 제도, 윤리 규범의 정립과 교육 데이터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대학, 교육청, 또 지자체, 산업계, 교사연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해 갈 예정입니다.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릴 윤리 원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구원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공지능의 그 양면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고요. 우측 하단의 그 사진과 같이 그 2020년 8월 달에 영국에서 이제 대입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려고 했다가 그러한 그 지역 간의 뭐 차별 또 편견, 바이어스가 발생하면서 그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인류 문명이 뭐 최초의 기계혁명 또 전기혁명으로 거쳐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발전해 온 것처럼 기술 발전은 좀 비가역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나 또 지능혁명을 포기하고 기계혁명이나 아니면 농업사회로 다시 회귀할 수 없듯이 기술은 계속 앞으로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또 윤리적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영국의 대입 시험 사례뿐만 아니라 또 1년 전에 있었던 챗봇 이루다 논쟁이나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EU, OECD, 유네스코 등에서 윤리적 권고를 만들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2018년에 카카오에서 가장 먼저 알고리즘 윤리 현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2020년 12월에는 이제 범정부가 합동으로 해서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의 윤리 원칙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받아서 해외 사례를 좀 수집을 해보니까요. 주요 국가와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30개가 넘었습니다. 2010년, 15년,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한 30여 개 정도가 발표되었고 다양하게 윤리 원칙에 대한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표는 그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님 자료에서 제가 좀 재인용을 했는데 19년에 발간한 스탠포드대 AI 인덱스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공정성, 비차별성, 또 프라이버시, 투명성, 설명 가능성, 안전과 보안, 책임감 등의 윤리적 가치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안전과 보안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공정성과 비차별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교육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19년 5월에 AI와 교육에 대한 베이징 합의를 통해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141개의 그 조항에 해당하는 AI 윤리 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였고요. 이 중 교육과 연구에 대한 조문은 11개입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21년도 2학기에 학교 현장에 그 활용 가능한 그 안전 가이드라인을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인공지능의 그 윤리 원칙의 마련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현장 조사가 포함된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요. 이번에 발표하는 윤리 원칙 시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교육기본법과 유네스코의 권고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도입과 현장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 원칙은 교육기관과 또 교육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수자와 학습자, 개발자, 그리고 각 기관의 관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의 성격인데요. 최종적인 형태는 아마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돼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규범이면서 자율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일반적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교육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특수 규범입니다. 원칙은 서문과 또 윤리 원칙 그리고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향하는 비전은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져야 하며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그리고 기술의 한목적적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 원칙의 대원칙입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사람의 전생애에 걸쳐 전인적 성장 지원을 최고로 가치로 삼아야 하며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사람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2조의 교육 이념과 또 동법 12조의 학습자 존중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대 기본 원칙입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첫째,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습자 개성을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걸쳐 존중하고 또 개개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교수자가 가진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뿐만 아니라 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이 기술의 한목적성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가치를 제외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활용되어야 하며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달 3월 25일에 시행되는 원격교육기본법 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세부 원칙입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인공지능에 의한 과도한 진단이나 예측을 자제하고 또 개별 학습자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신장하는 범위에서 활용되고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교육의 획일화를 지향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필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교수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게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세부 원칙은 공정성 보장입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은 모든 구성원이 지역, 또 경제적 배경 등 조건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적 혜택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민관 학연의 협력을 지향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자, 또 행정기관 등 교육 당사자와 함께 연구자, 개발자, 또 에듀테크 기업이 다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미래 교육을 향해 도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이 사회 공공성 정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추구와 함께 사회의 공익 추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인공지능이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 또 정제, 선택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과정이 교육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는 활용 목적에 맞게 수집 활용되고 또 교육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비식별화되기 어려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원칙과 3대 기본원칙, 또 9개 세부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 화면과 같습니다. 9개 세부원칙에서 1번에 가까울수록 사람 개인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5번, 6번처럼 중간 내용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고 또 9번에 가까울수록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구호와 방향 제시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원칙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9개의 실천 과제를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윤리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입니다. 5개의 정책적 과제와 4개의 기술적 과제가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는 윤리적 이슈를 발굴하고 또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소통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제들이고요. 4개의 기술적 과제는 교육 현장에서 각 주체들이 인공지능을 안전성을 판단하는 안전성 판단 도구를 개발하고 또 데이터 관리의 표준 개발, 보안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부는 이러한 실천 과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 특화된 규범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해 저희는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국내 학자분들도 아마 세계 최초의 시도이지 않을까,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더 많은 논의와 연구, 또 시도교육청, 교육 현장, 또 교사 연구회 등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고 공론화를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린 시안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이 원칙의 타당성을 개선해 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의 이상범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 내려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내용의 비전과 3대 원칙 또 9가지의 세부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일부의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우리 이상범 팀장님 발표 내용은 저희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교육부의 윤리원칙 시안은 보도자료로 이미 지난달에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요즘에 직접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됐습니다. 러닝 스파크의 정훈 대표님 모시고 시안에 대해서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닝스파크의 정훈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상범 팀장님 발표는 한번 이제 에듀테크 산업계 같이 참여한 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계 영역에서도 당연히 응당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어떤 관점 전제하에서 간단하게 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에서의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지고 인공지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회사,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를 운영하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 그 발전 속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좋은 산업 영역의 기술들이 교육 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산업계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explainable AI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explainable AI 기술 측면에서의 explainable AI를 의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성숙되지는 않은 관계로 이런 어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문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실제 기술 기업들,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교육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일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 인공지능 사실 기술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도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그 런스파크는 에듀테크 관련된 리서치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데이터 분석 표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미국과 영국 시장의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에듀테크 산업들이 성숙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그 공통 교육 데이터 표준을 위해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라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부 그리고 학계 산업계가 모두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열 걸음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데이터 어휘, 데이터셋, 데이터 모델들을 합의하는 과정들, 그런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그 지속적으로 그 생태계들을 데이터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IMS라든지 뭐 AD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상용 표준, 학습 도구 상호 운영, 통합 인증을 확대를 함으로써 데이터 고속도로를 계속 이제 넓히고 정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이런 어떤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IMS 글로벌이라든지 프로젝트 유니콘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에 활용되는 각종 에듀테크 서비스들의 프라이버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트러스티드 앱이라든지 스탠다드 퍼스트 같은 운동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그 성공적인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아까 앞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그 학계와 민간 그리고 정부 산업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프라이버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라든지 프라이버시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해내는 그런 어떤 차원이 다른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그런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의 에듀테크 기술들이 교육 현장으로 접목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산업계의 관점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우리 이상범 팀장님께 말씀 다시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정 토론으로 학계를 또 대표해서 한양대학교의 장명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장병철입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러닝 스파크 정우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계를 대표한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는 한데요. 네, 학교 그리고 대학, 지금 현재는 대학에 있고 과거에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실제 오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서 저는 좀 거대 담론의 방향은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저도 몇 번 서울시 교육청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금 오늘 이상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들이 거대적 담론에서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강론일 수 있으나 실천적 과제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거대 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실제 궁금한 것은 아까 이상범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실제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재 우리 인공지능 기초나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초나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같은 교육과정에서 윤리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까지 교육과정도 나오고 교과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성할 때 윤리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사례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교과서의 사례를 보고 또는 교육과정의 사례를 보고 그냥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하는 수준에서밖에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실천적 과제로 제시를 한다면 현재 교육과정이나 개발된 그 교육자료에서의 또는 앞으로 개발될 교육과정의 윤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윤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이 가이드라인 이후에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적 교육자료, 교수자료, 티칭 머티리얼들의 그 스크리닝을 어떻게 윤리적인 스크리닝 특히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천적인 과제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들이나 심지어 개발되고 있는 교과서들에서도 요즘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는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을 직접 실습을 해본다든지 그 실습 자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 윤리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실습만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사례의 특정 데이터이긴 하지만 보스턴 집값을 예측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윤리적인 관점에 전혀 없이 거기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그냥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제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특히 교육부 차원에서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윤리교육을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은 아까 러닝스파크 정원 대표님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정보나 어떤 한 교과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윤리를 필두로 인공지능 윤리교육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인문교육의 강화, 인문적 소양의 강화인데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 주신 그 가이드라인의 강론에서 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 인공지능 윤리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일 텐데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워싱턴대 최혜진 교수의 개발 작품인 그 에스크델피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그 에스크델피의 그 논문의 문헌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데이터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윤리적 시스템은 인간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포함시킨 시스템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뭐랄까 그 불안한 성능을 이게 말이 좀 어려웠는데
이 시중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로만 만들어진 그런 윤리적 시스템을 만든다면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인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윤리적 가치를 결국은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게 그 SKDLP를 개발한 최희진 교수의 논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개발 가이드라인도 좀 반드시 어떤 내용들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이냐 당이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지향해야 될 그 당위의 문제를 포함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또는 개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것도 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이견일 수 있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8번, 9번에 우리 그 대원칙에 보면 그 투명성과 프라이버시가 같이 가 있는데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강조가 또는 투명성의 강조가 조금 다른 방향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문제가 반대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적 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 원칙을 제시를 할 때 데이터의 활용성과 윤리적인 투명성 그리고 나아가 그 프라이버시의 그 내용이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잘 뭔가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윤리 교육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또는 윤리 가이드라인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그런 고민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교사 또는 이 AI 관련 전문가 또는 윤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해서 교육적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앞으로 추후에 인공지능 교육이 이와 같이 계속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면 윤리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부터 이런 그런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라고 좀 표현해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하면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명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의미 있는 많은 그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먼저 이상범 팀장님께서 그 지금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장의 의견 질문이 한 2개 있는데요. 또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 말씀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저보다도 훨씬 두 분이 전문가셔서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또 너무 또 좋은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주셔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분야는 산업계와 교육계가 반드시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윤리 원칙이 그런 기술 개발을 저해하거나 규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 현장과 이런 윤리적 기준 원칙을 준수하면서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오픈형 커뮤니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 이제 12월 말에 그 민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근데 이 실무협의체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제 뭐 작동되는 건 아닌데 이제 과기정통부도 참여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담당을 하시는 장학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에듀테크에서도 이제 몇 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 실무협의체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요. 좀 세부 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가는 틀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병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실천적 과제가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저희한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 실천적 과제도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 시안을 좀 반영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충분히 연구나 사회적인 학계의 좀 논의가 아직은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요. 이번 시안 발표를 계기로 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좀 논의가 촉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촉발되어서 이 실천적 과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좀 구체화해 가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이나 또 무슨 교육용 자료, 교과서 등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또 기술적 환경도 당연히 구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논의들이 이제 좀 같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가지 세부 원칙들 중에 가장 사실 논쟁이 많고 고민이 되는 게 이제 8번, 9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 또 데이터 활용과 같은 분야는 이제 조금 이미 다른 뭐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봐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앞으로 연구가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어서요. 어, 계속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장이 또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현장의 이 활용이 너무 좀 더 활발해지면 또 다른 또 우리의 또 실천의 방향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윤리 강령이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토론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에 재학 중인 현장 선생님이신 신혜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해주신 내용이 원칙적인 내용이고 아주 좋다. 그런데 또 인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법적 제재 이런 것들 또 이런 벌칙 조항들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고 세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침의 형태로 원칙을 발표한 건데 이게 좀 더 정교화되고 또 법령 수준으로 올라가야 이런 제재가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팀장님 향후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네, 저희가 참 그 중심을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도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교육도 굉장히 빠르지만 이제 같이 이제 두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이렇게 뭐 규제나 제재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 서로 좀 조심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좀 논의가 늦었지만 EU 같은 해외 이제 선도 국가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이런 윤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여기 신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거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뭐 만약에 혹시나 모를 그 부작용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논의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제재나 어떤 규제를 하는 법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윤리적인 규범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구성원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우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그 합의를 여기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교육부랑 우리 같이 한번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시다시피 이런 제재나 이런 처벌 조항은 법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서는 그런 제재 조항까지 넣는 거는 조금 쉽지 않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고요. 미국 백악관에서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나오는 그 보고서에도 제가 19년 보고서인가에서 봤는데 민간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합리적 규제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까 장명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이런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 인간을 위한 AI가 되기 위한 합리적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부가 좀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현암중학교의 신혜수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 AI라는 것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윤리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질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AI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도 인문학적 교육,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함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훈 대표님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진짜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에듀테크 산업계, 특히 에듀테크 쪽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교육 쪽의 개발자라고 하면, 교육 쪽 개발자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페다고지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역량들이 강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동의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약 1,000여 개 이상의 에듀테크 도구들이 학교 현장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UCL 에듀케이트라는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를 위한 교육학이라든지 인문학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트 역시도 이머지 에듀케이션이라는 아예 에듀테크와 특화된 엑셀러레이트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접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엑셀러레이팅도 할 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에듀테크 기업들 개발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향후에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재영 교수님이랑 같이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걸로 나중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훈 대표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무크라던가 이렇게 단기 과정 이런 걸 온라인 과정을 많이 만들면 지금 뭐 그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무크에 이렇게 산업체의 재직자를 위한 단기 과정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것도 한번 우리 이상범 팀장님께서 과제로 좀 반영해서 정훈 대표님하고 이화여대가 같이 지원해서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학계와 산업계가 같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해 주신 신혜수 선생님도 굉장히 기대한다고 지금 코멘트를 주셨네요. 현장에서 주신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상범 팀장님 뭐 오늘 공청회가 시작인데 향후 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윤리 원칙을 만든 건 이제 시작이고요. 좀 학계나 아마 다양한 논의가 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실천 과제를 저희가 좀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을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인력 풀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이제 좀 논의할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에 이제 정말 하나씩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서요. 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상범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일단 오픈 커뮤니티를 지금 백인 포럼으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백인 포럼도 또 구성을 했는데 1회를 했고 이제 다음 이제 이달 말에 2회 백인 포럼 하는데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백인 포럼이 1,000인 포럼, 만인 포럼, 10만인 포럼으로 점점 확산되면 아마 인공지능 교육 또 인공지능 또 윤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1부 순서에서는 EBS의 고범석 팀장님 끝까지 자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홍대부 중의 최영진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 교육부의 이상범 팀장님, 그리고 정훈 대표님, 장명철 교수님 모시고 약간 작은 규모의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온라인을 통한 공청회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회 AI 융합교육 포럼을 운영을 했고요. 다음 한 2달 뒤에 또 10회 포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가시기 전에 반드시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포럼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포럼을 계획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이제 마무리되고 봄은 오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즘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발표자 토론자가 함께 점심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